목차는 논문에 있는 목차와 같습니다. 태스코노미는 비주얼 태스크는 서로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무관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밥선을 알고 있으면 이미지의 깊이를 추정하는 것이 더 쉬워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며, 이는 직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비주얼 태스크 간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이학습의 근본 개념입니다. 전이학습은 관련 작업들 간에 감독을 원활하게 재사용하거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작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직관적인 관계들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벨드 데이터의 소요를 줄입니다. 비직관적인 관계들과 라벨 데이터의 수요를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았을 때, 비직관적인 관계들은 비주얼 태스크 간의 예상치 못한 또는 명백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 발견된 관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라벨드 데이터의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여러 작업을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대신 이 비직관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련 작업들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필요한 라벨드 데이터의 양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작업 세트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총 라벨 데이터의 포인트 수를 약 3분의 2 정도 줄이면서 성능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리서, 리서치 커뮤니티에서 유용하다고 간주되고 다루어지는 커먼 비전 태스크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비교적인 명확한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법성과 깊이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방안의 소실점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CV 분야는 이런 관계들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이를 풀리 슈퍼바이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를 개발함으로써 놀라운 진전을 이뤘고, 하지만 이거의 단점으로는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처리했을 때 종합적인 인식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된다고 합니다. 각 태스크는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정량적으로 유용한 관계를 무시하게 되어 막대한 라벨드 데이터의 요구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태스크들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모델이 대안이 되는데요. 더 적은 감독을 필요로 하고, 더 적은 계산을 사용하고,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감독이나 계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되기 전에 큰 작업 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즉, 입증된 효율적인 범용 인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논문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제 태스크들 간의 구조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밝히고 스페이스 오브 비주얼 태스크, 시각적 작업 공간을 매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태스크들 간의 구조를 찾기 위해 시도를 하는데요. 이는 여러 주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공간적인 제약 내에서 비전과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자기지도 학습 방법인데요. 이는 태스크들 간의 고유한 관계를 활용해 레이블링 비용이 높은 태스크, 예를 들어 객체 검출과 같은 것들은 레이블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태스크, 예를 들어 색채화를 통해 학습시킵니다. 태스크노미와의 차이점은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구조의 수동으로 입력된 로컬 파트, 즉 지역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어, 자기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소스 태스크를 사전에 사람이 수동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태스코노미의 접근 방식은 태스크 스페이스 전체를 계산적으로 모델링하고 수동 입력 없이 모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인풋 도메인, 인풋 데이터의 중복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표현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표현은 특정 태스크에 종속되지 않음을 특히나 강조합니다. 특히 비지도 학습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선 무관심한데요. 태스코노미는 정의상 비지도 학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스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스코노미는 태스크들이 속한 공간을 모델링하고 작업들 간의 기능적 중복성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메타학습인데요. 메타학습은 기존의 학습 방식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메타학습의 동기는 태스코노미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태스코노미의 결과는 태스크 공간의 계산적 메타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태스크 학습인데요. 멀티태스크 학습의 목표는 한 번의 실행으로 입력에 대해 여러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태스크들 간에 유형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태스코노미의 접근 방식은 멀티태스크 학습과 달리 태스크들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해 메타 구조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어답션입니다. 도메인 적응인데요. 이의 목표는 특정 도메인에서 개발된 기능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입력 도메인의 변화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 웹캠 이미지에서 DSLR로 전환하는 경우 태스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태스코노미는 출력 공간과 관련이 있으므로 태스크 출력 적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티오리틱인데요. 이는 학습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태스크들 간의 트랜스퍼 러닝을 모델링하는 태스코노미의 접근 방식의 배경에서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화 보장을 위해 계산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다루거나 모델이나 작업을 제한해 계산 부담을 줄입니다. 테스코노미의 메소드에서는 맨 처음에 해당 논문의 제약 조건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테스코노미의 목표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여러 태스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일련의 태스크 T에 대한 집합적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슈퍼바이전 버젯, 감독 예산은 처음부터 학습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태스크 수, 즉 소스 작업으로 정의됩니다. 태스크 딕셔너리는 V는 T와 S의 합집합인데요. T는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 집합, 즉 타겟을 의미하고 S는 학습 가능한 작업 집합, 즉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T라는 타겟에서 마이너스 T와 S의 교집합을 빼면 해결하고자 하지만 학습을 할 수 없는 태스크들, 즉 타겟 전용 태스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T와 S의 교집합은 해결하고자 하며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를 의미하고 S에서 이 교집합을 빼면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원리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태스크 텍소노미는 지금껏 얘기했던 태스코노미인데요. 이는 태스크 분류를 합니다. 주어진 태스크 딕셔너리에서 태스크 전이 가능성을 포착하는 계산적으로 발견된 방향성 하이퍼그래프입니다. 이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데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 태스크별 네트워크 학습입니다.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S에 있는 각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별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것입니다. 각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전이학습인데요. 트랜스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소스와 타겟 간의 모든 가능한 전이가 학습되고 우리는 다중 입력 태스크를 사용해 하나의 타겟으로 전이하는 고차 전이도 포함시킵니다. 소스 태스크 S와 타겟 태스크 T에 대해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식은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서 더 공부 중이긴 한데, 최대한 현재 이해한 만큼 설명드리자면, 이건 최적의 트랜스퍼 펑션으로 성능이 우수할수록 두 태스크 간의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S와 T의 조합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즉 리드아웃 펑션을 모두 구합니다. 3단계는 태스크 친화도 정규화인데요. 전이 함수 성능에서 얻은 태스크 친화도를 정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간의 트랜스퍼러빌리티를 기반으로 어파이니티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널, 서수에 기반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선 AHP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합이 1이 되게 하는 웨이트를 구하고 그 웨이트에 맞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으로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26조합이 있는데 각 타겟마다 소스끼리 서로 대결시키는 것입니다. 어, AHP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타겟 1에 대해서 민 레이트를 계산하고 그 후 계산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S1과 S2의 관계를 보면 0.8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100장이 있으면 80장에서는 S2가 S1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후 트랜스포즈 앤 디바이드를 수행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상대 비교 매트릭스를 도출합니다. 그 후 곱하고 로우로 더해서 단순 노멀라이즈를 하면 여기 이 핑크색이 타겟 1으로 가는 소스의 상대적 중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이퍼그래프 합성인데요. 컴퓨트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어떤 전이 정책의 성능도 예측하고 최적의 전이 정책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하이퍼그래프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태스크 어파이니티 매트릭스 P가 완성되면 이를 사용해 특정한 타겟 태스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트랜스폴리시를 탐색합니다. 이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이 이 너무나 복잡한 걸 모두 그래프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걸었고 여기에서 BIF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BIF는 무엇이냐? 바로 불린 인티저 프로그래밍인데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변수로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이곳에서 제약 조건 첫 번째는 리소스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라벨드 데이터가 몇 개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어, 제약 조건 두 번째로는 소스로부터 온 것들은 타겟일 때에 온 소스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즉, 서브 그래프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지나간 것은 2번 이상 거치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 RI는 각 태스크 사이의 웨이트, 즉 사용자 설정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PI는 AHP에서의 그 트랜스퍼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결과 성능은 윈 레이트라는 지표를 사용했고 이는 전체 테스트 셋 중에서 테스코노미 방법의 예측 성능이 베이스라인 방법의 예측 성능보다 우수하였던 이미지 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학습이 완료된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의 성능을 보면 충분히 잘 안정적으로 학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전 버젯 및 트랜스퍼 오더를 변경해가면서 학습한 결과 얻어진 몇 가지 예시는 이미지상의 물체들의 표면을 검출하는 표면 법선, 서페이스 노멀 에스티메이션 태스크가 소스 태스크들 중 하나로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트랜스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상에 보여진 공간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물체들의 표면을 검출하는 작업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의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테스코노미 방법을 통해 찾은 최적의 트랜스퍼 폴리시가 랜덤하게 정의된 트랜스퍼 폴리시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여기 녹색 선은 테스코노미고 회색 선은 랜덤 트랜스퍼 폴리시입니다. 서로 다른 태스크들 간에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분리 테스트, 아니, 서로 다른 태스크들 간에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태스코노미 방법이 잘 모델링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들 간의 스트럭처를 좀 더 명시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태스크 간의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군집화 결과 트리 형태의 태스크 계층도가 얻어졌고 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태스크들 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들을 모델링하는 태스코노미를 통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모델의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링크들은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